자, 토트넘 메뉴 라인업 공개됐고요. 반더벤 복귀, 그리고 로메로는 아마 풀핏으로 복귀가 된 것 같고, 메뉴는 또다시 은베모 톱을 들고 오면서 카운터 원택에 관한 포부를 드러냈는데, 근데 지난 플럼전을 조금 힘들어했던 걸 보면 확실히 수비 라인이 조금 낮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서 은베모 톱에 관해서는 조금 약간은 의문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거든요, 역시나. 근데 토트넘 이 새끼들 진짜 미련이 없는 새끼들이라서 진짜 온갖 가오 자존심 이딴 거 안 부리고 정말 편견 없는 LGBT 축구를 하는데 진짜 편견이 없어요. 존나 장거요. 그래서 이런 매치업을 상대로도 과연 물리학적으로 확실한 위압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셀시코보다 은베모가 더 좋은 옵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마침 지난 경기 셀시코가 되게 정말 놀라운 수준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골 보고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캐릭의 라인업도 역시나 지난 경기랑 동일한데, 뭐 은베모가 펄스9으로 나왔을 때 주는 메리트가 있긴 한가 봐요. 이게 가장 또 기대가 되고, 나는 여기에 또 지금 확증 편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점은 시몬스가 지난 경기 또 무쌍을 찍었고,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 월티골을 기록한 것도 기록한 거 있지만, 히샬리송이 저는 토트넘에서 가져다주는 찬스 메이킹 개수 치고는 진짜 효자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양의 찬스들을, 양질의 찬스들을 못 봤더라도 정말 귀중한 득점들을 많이 만들어준 친구인데, 근데 솔랑키가 그걸 또 기고 막히게 또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또 지난 경기는 솔랑키가 혼자서 한 골이 되게 많아요. 사실 보면은 막 유력한 득점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넣었으니까 결국에. 와, 야, 경기 시작부터 은베모 바로 그냥 골문 찢어 발길 뻔했는데 이게 안 되네. 야, 토트넘이 수비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던 순간이라 너무 위험했죠. 브루노 페란데스가 그 어떤 압박도 받지 않은 채로 편안하게 공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잘 잡고 있었고, 거기서 뭐 은베모 아니면 아마도 이지선더가 딱 예쁘게 열려 있었어가지고, 이건 토트넘 쪽에서 전방 압박을 실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지. 압박 실패했으면 뒷공간 뻥뻥 뚫려 있는 거는 각오해야 된다. 이건 뭐 포스테코글루 때 많이 경험해봤던 뭐 그런 문제긴 하겠지만, 방금 상황은 좀 그랬었죠. 그래서 은베모가 되게 빠르게 득점 찬스까지 나아갔던 것 같은데, 카제미로 와. 야, 이거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 14-15 시즌 때 카제미르라는 그 원석 딱 찾았을 때 느낌이다. 그 포르투전인가? 그 중거리 느낌이 딱 났네 방금. 카제미르가 원래 빠따 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좀 정면이긴 했는데 약간 생각보다 중앙으로 가긴 했는데, 원래 중거리 빠따슛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레알 시절 기억 찾은 것 같은데? 재계약해라. 넣었는데? 와, 야, 이건 진짜 엘러가, 스팀 슈팅 센스 존나 없다 진짜. 야, 아니 오프더블 잘 가져가 놓고 저걸 왜 정면으로, 완전 정면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키퍼 입장에서 막기 너무 쉽지 저렇게 차면. 방금 진짜 잘했는데 토트넘. 이게 패스가 존나 개싸가지가 없는 게 자꾸 씨발 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료는 뛰어 들어가면서 나 가는 경로로 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뛰는데, 씨발 자꾸 그 원래 있던 위치로 패스를 줘가지고 템포 끊기게 만든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왜 이러지? 너무 아쉬워. 주어진 상황들은 너무 예쁜데 그걸 너무 못 살려. 뭐야? 로메로 레드, 와 미친 새끼. 와 진짜 대단. 와 얘는 진짜, 와 얘 사람이 아닌데? 뭐 이번 거는 뭐 폭력성은 아니긴 하지만 레드 카드, 야 카드 트러블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태클 너무 잘못 들어갔고 지금 카제미로 발목을 밟아버렸어. 브루노, 우와, 야 저게 안 들어가냐. 와 아쉽다. 이게 한 명이 퇴장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메뉴가 지금 블럭을 뚫어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브루노가 에라오르겠다가 후려봤는데 이게 인생골 마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웃프런트로 잘 감겨가지고, 와 아쉽겠다. 이게 안 들어가네. 은베모, 와! 야 이러면 모르죠. 와 게임 터졌다 이거. 야 근데 입진되면은 프랭크 시험하는 거 같지 않냐? 정확히 토트넘을 프랭크가 시험받을 대상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프랭크의 실력 그 이하로라도 어떻게든 억가가 나오게끔 뭐라든 연속된 재앙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패배가 뜰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패배를 해. 그럼 이제 뭐 너 이래도 안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토트넘 이사진이나 보드진을 시험하는 것 마냥. 반대로 메뉴는 또 그래도 운이 어느 정도 다른 것도 있고 퇴장도 나왔으니까. 와 씨, 골도 빨리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퇴장 직후에 잘 풀렸어. 경기 되게 잘 풀렸어. 프랭크 이거 어떻게 만회하려나? 아직은 메뉴에 진가가 많이 드러난 경기라고 난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경기는 좀 덜 드러난 것 같은데. 우와, 와, 야 씨,
야, 비카리오 그날이냐? 비카리오가 사실 2324 시즌에 되게 잘해가지고 얘 리그 베스트급 소리 막 듣고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미치긴 했거든. 와, 이걸 핑거팁으로 막아내네. 카제미르 머리는 별로 안 놀라워. 저렇게 헤딩하는 거. 왜냐면 저거 상수예요. 변수면 놀랍지. 비카리오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약간 변수 느낌 있거든? 근데 카제미르는 상수였어. 저런 헤더 많이 만들어줬어요. 카제미르랑 메가이어가 저렇게 각 잡고 메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꽂는 건 별로 안 놀라워. 저거는 있던 일이고 해서. 와! 야! 야, 비카리가 또 눈깔 돌았다 이거 오늘. 야, 방금 거는 그 아마드 디알로가 박스 안에서 공을 갖고 드리블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키퍼가 나가서 끊어야 되는 방법 말고는 완벽한 차단이 없는데, 근데 저거는 손으로 이렇게 다이빙해서 막는 게 좀 더 차라리 쉽지. 필드 플레이어, 그것도 드리블러인 선수가 공을 잡고 드리블하는 상황을 저렇게 발을 쫙 내밀어서 태클해서 딱 따는 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비카리오의 도전 의지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몸동작이자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드가 조금만 더 능숙하게 대처했으면 저거 PK였거든요. PK거나 레드카드까지 나오거나 했을 수 있었는데 저걸 성공한 거니까 비카리오가 저건 되게 잘한 거지. 아마드가 좀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방금 상황은. 와, 씨. 지지. 옵사이드야? 왜? 앞서 있었나요? 루크쇼 킥부터 너무 깔끔했는데? 아, 옵사네. 앞서 있었네. 와, 이거 아마도 살짝 앞서 있었구나. 루크쇼가 공중에 뜬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드리븐으로 딱 죽여놓고 레이저로 쏴주는 크로스가 있었어서 그 이후로 이제 태빈으로 넣었던 게 아마드의 마무리였는데 이거 무조건 골일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옵사였네? 루크쇼의 기술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방금 거? 이게 안 되네. 야, 또 부상이야? 지금 로메로 징계 4경기 받는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퇴장이라서 리그? 로메로 4경기 동안 못 나오고 지금 무도기 부상이면은 야, 이거 스펜스 강제 소환이네? 와, 씨. 야, 지금 얘네가 안 그래도 지금 벤치의 자원이 너무 협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부상자 너무 많고 해가지고 지금 유스 선수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그냥 백업 선수의 네임밸류로 지녔다거나 실제로 백업 선수의 어빌밖에 안 되는 선수가 많다거나 그래서인데 와... 와... 야, 와, 와, 야, 와, 야, 오늘 메뉴 중거리나 킥 쪽 감각은 진짜 달아올랐는데요? 정교함이 너무 좋은데? 야, 중계 멘트 떨어져! 야, 달로 또 무슨 중거리 때려갖고 비카리오 슈퍼세이브 또 나오고 있네, 무슨, 야, 씨. 너무나도 같은 패턴의 이런 장면들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그냥. 야, 많이 치열하다. 진짜 많이 치열하다. 먹혔다. 우와! 우와! 인생수비! 와! 야, 오늘 진짜 존테리, 솔캠벨, 뭐 애슐리 콜 이런 전설적인 수비수들이 하나의 팀 토트넘이 있었다고 한들 오늘의 수비랑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인생 수비 능력만 봤을 땐 아크로바틱한 수비 장면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메뉴도 좀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골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이런 느낌. 제 생각에는 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안 터지거든요? 그냥 후반 초반까지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되게 잘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카제미르의 수명이 5분에서 10분 남았거든? 야, 빌드업 좋아, 토트넘? 야, 비카리야, 바로 실수, 미친. 야, 잠깐만, 왜 그래? 이거 아니죠, 여기서, 시골! 야, 비카리오 병신 새끼, 이딴 패스를 칭찬하자마자 미친 새끼, 잠깐만, 옵사이드야? 이거 브루노가 자기 위치 너무 몰랐다, 그죠? 개옵사네. 야, 근데 이거 패스 미스가 저거 나오면 안 되는 패스 미스였고, 내 생각에는 비카리오가 저거 시도를 하면 아예 안 됐다 봤거든요, 나는. 아예 하면 안 됐다고 봤는데. 와, 근데 갑자기 저 사이로 굳이 넣어버리니까. 야, 저거는 앞으로 그냥 킥 한번 차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비카리오 발밑 개똥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개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이로 줄 수 있는 각이 너무 좁았어서 리스크가 컸거든요. 센터백 사이는 이렇게 벌어져 있고 어제 아예 반대쪽을 주던가 앞으로 그냥 뻥 차던가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와, 씨. 킬더 게임. 와, 끝냈다. 야, 생각보다 뚫기 힘들었는데 결국 끝냈네요. 2대0. 와, 결국 뚫리네. 오늘 비카리오 그렇게 잘했는데 회장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하다. 다음 주 이러면 다 메뉴 유니폼 입어야 되네. 끝내야지 임마. 자, 메뉴 우승! 만약에 아스날이 승점이
지금보다 6점이 더 낮았다면 전 이거 진짜 리그 우승 경쟁이 가능한 페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빅매치 3개를 지금 연달아서 잡았는데 아스날, 원정, 맨시티, 토트넘 이거는 쉽지 않은 거고 4연승을 이 세 팀을 잡으면서 가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로 아스날한테 시켜봐도 저는 이거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냥 걸림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게 빅매치이기 때문에. 물론 메뉴가 경기 일정이 좀 쉬워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맞고 수혜자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리그 내 강호들을 어떻게든 계속 그들의 팔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저력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퀄리티 개선은 확실히 보장이 됐단 소리고 정말 저는 되게 놀랬고요. 결과는 뭐 메뉴의 압승이 됐고 뭐 로메로의 퇴장이 아니었다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퇴장을 한 거는 그들의 잘못이고 퇴장이 있었든 말든 사람들은 별로 그걸 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진 거라고 말을 하지. 메뉴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 시즌 처음으로 빅6 모든 팀을 다 잡는 팀이 됐고요. 빅게임 헌터임에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좀 더 쉬운 일정을 맞이하게 됐죠. 더 쉬운 일정. 애초에 일주일에 한 경기씩 경기를 하게 된 팀이긴 했지만 빅매치 다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일정 더 쉬울 거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기대치로 앞으로의 일정을 바라보게 될 텐데 진짜 진지 빨고 말하자면 메뉴가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분명히 이거 뭐 옵타든 UEFA든 그 랭킹 따지잖아요. 그 UEFA 클럽 여기 몇 등 따지잖아. 맨유가 유럽에서 1등 아니라는 건 또 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파워가 1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에서 맨유가 최근에 한 3-4경기 동안 질 거라 생각이 안 들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저는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갈 확률은 90%. 그냥 가장 힘든 고지 다 넘었고 솔직히 지금 빅6랑 남은 매치업이 첼시랑 리버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팀들은 이렇게 적게 남은 팀은 별로 없고 맨유 코인 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이번 시즌 첼시랑 리버풀이 맨유보다 챔피언스리그 갈 확률이 낮다고 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챔피언스리그는 모든 병행을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맨유랑 똑같은 일정이나 맨유랑 똑같은 매치업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연승을 다 갖고 올 거라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맨유가 그 첼시랑 리버풀보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확률은 높아요. 난 좀 더 높게 본다면 빌라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빌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함부로 다단하기 힘들고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냐고요? 브루노 부상하고 리산마 부상이 두 개가 크다고 봅니다. 리산마 부상 당하면은 좀 타격 많이 클 거라고 보고 난 사실 맨유가 아직 수비 조직력이 좋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선수 한 명의 수비 커버 능력이 되게 좋다고 보는데 왜냐면 애초에 조직력이 좋았으면은 저렇게 뒷공간 이용하는 빈도가 자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제대로 공략을 자주 했던 것 같아서 캐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가 좀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브루노 부상이 두 가지인데 토트넘은 이제 승점차가 챔피언스리그 4등에서 5등권하고 12점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단계에 머물렀죠. 13경기 동안 12점 이상의 격차를 극복하라는 미션은 너무나도 과혹하고 솔직히 가능 여부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불가능이라고 난 뒤져도 말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식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로파리그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법도 한 상황이긴 하다만 그 7등을 딴다는 소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질 이슈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걸 보면은 그럼 지금 체제는 바뀔 생각이 없고 게다가 부상자 인원수도 너무 많고 경기력은 지난 경기보다 더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로메로가 퇴장을 9분 안에 빨리 당해버리는 바람에 토트넘 팬들이든 이걸 지켜보는 제3자 팬들은 만끽도 못했고 그냥 끝났고 진짜 높은 확률로 안식년 제 생각엔.